영혼의 자유 애니어그램 4. 세 가지 동물적인 충동. 모든 동물들은 세 가지의 원초적인 본능적 충동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충동들은 종족의 생존을 위한 것이죠. 종족은 개체 단위의 생존과 개체 단위의 성적 재생산, 무리에서 개체 단위의 위계와 역할을 통해 살아남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이 세 가지 충동을 자기 보존 본능, 성적 본능, 사회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요가 체계에서는 미세한 몸의 에너지 중심을 차크라라고 하는데요. 이 본능적 충동들은 첫 세 차크라에 해당합니다. 쿤달리니 요가에서는 첫 세 차크라를 용으로 비유하는데요. 이 용은 토굴에 보물을 쌓아두고 처녀들을 감금한 채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며 두려움에 기초한 삶은 세 가지 동물적 충동 혹은 본능에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의식이 자기를 육체와 동일시하는 한 이 세 가지 충동이 삶 전체를 조종합니다. 이 충동들은 열정의 단계 아래의 토대에서 고착화를 작동시킵니다. 이 세 가지 충동들은 고착의 열정을 부추기며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억제되지 않고 계속 가동될 것입니다. 강간과 약탈, 모든 자연계의 파괴, 지구 생명 균형의 심각한 파괴는 이 세 가지 충동들의 기저에서 직접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충동들은 행복에 대한 자아의 열망으로 승화되며 고착의 열정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요가 체계에서는 척추 기저부에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는 쿤달리니, 즉 생명력이 하부 영역의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상승하여 가슴 차크라를 직접 관통해야 비로소 깨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존재의 깨달음을 위해 삶을 헌신한 보살들이나 예수는 이러한 관통을 경험했으며 그 뒤 자아가 그리스도의식으로 들어가 사라짐으로써 자아를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월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며 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와 문화에는 삶 자체를 스승으로 삼아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신성한 작업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애니어그램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초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독창적인 선물입니다. 각각의 고착은 특정한 열정에 의해 작동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하위 충동 가운데 하나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정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착에 탐닉할 때 행복이 온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결과는 고통과 신경증일 뿐입니다. 고착에 탐닉할 때마다 자신을 제한된 실체로 믿는 믿음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고착에 대한 탐닉을 그만두고 궁극적으로 포기하려 했던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나 붓다가 숭배되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에서 하나의 영혼만이 깨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천사들의 군대를 이끌고 당당히 도래하는 구세주의 신화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물에서 신성으로 기꺼이 도약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이기심을 초월하는 매우 구체적인 과정이 됩니다. 이기심의 초월은 무엇인가를 행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나오는 행위를 완전히 그만두려고 할 때 이루어집니다. 억압이나 부정 혹은 그냥 내버려 두기를 통해서는 이기심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고착을 버리기를 원하거나 고착을 영성화하거나 실제로는 고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고착화된 관성의 높은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만 이기심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생존과 성과 사회적 지위에 기초를 둔 삶을 지속하는 한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며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충족과 상대적인 쾌락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궁극적인 충족과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이기심 속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충족이 머무는 곳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이기심의 활동 무대를 떠나야 합니다. 완전한 충족, 깊은 평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이기심 없는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기심 없는 삶에서는 모든 곳에서 참나를 볼 수 있습니다. 고착을 초월한 존재로서 사는 삶은 삶 자체가 진정한 은총, 진정한 사랑, 진정한 친밀, 그리고 진정한 충만으로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각의 고착 포인트에서 보이는 세 가지 충동들과 그 충동들의 독특한 특성을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합니다. 첫째, 저변에 깔린 충동을 알게 되면 고착을 정확히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고착을 잘못 파악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충동을 고착과 서로 연관시키면 자신의 고착을 잘못 분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충동을 알게 되면 자신의 최악의 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쉽게 팔려나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각각의 충동을 직면하고 태워버린다 해도 하나의 충동은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통과하기가 가장 힘든 충동이며 다시 나타날 때 맨 처음 나타나서 고착으로 되돌아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고착을 작동시키는 특정한 열정은 세 가지 본능 가운데 하나를 주로 먹고 자라며 그 본능이 다른 본능보다 더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 고착은 금전 문제나 인간관계를 다룰 때 성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기보정 고착은 생존 전략을 끌어와 사회적 무대와 성적 무대에 적용하고 자기 보존 본능을 만족시키는 상대방을 고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본능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성적 동맹을 맺고 생존 문제를 다루는데 사회적 관계를 이용할 것입니다. 등받이가 없고 다리가 3개인 의자를 특성 고착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고착들은 다리가 셋이지만 그중 다리 하나는 나머지보다 짧습니다. 다리 하나가 짧기 때문에 의자는 짧은 다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온 풍경이 기울어져 보입니다. 각각의 고착은 자신의 기울어진 입장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형은 다른 본능형보다 더 신경질이고 긴장되어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과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회적 본능형은 가정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모임을 좋아하며 사교적인 분위기를 즐깁니다. 그들은 집에 자주 전화하며 부모와 자녀들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은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많은 사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곤 합니다. 이들은 지위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적 본능형은 1대1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 관심은 눈을 통해 흘러나오며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들은 동성애 집단보다는 이성의 집단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며 그럴 때 이들의 성적 매력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